또 이거 고현성 씨는 뭐 역대 하여튼 뭐 다 대단한 분들만 이제 모셨지만 역시 이분도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 우리나라에 그 여행사가 많이 있는데 먼저 이게 여행을 가려면 돈을 내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상식이잖아요. 그게 이제 누구나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분이 그 상식을 깨시고 여행을 먼저 갔다 와서 돈을 내는 네. 후불제 여행사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드신 분입니다. 네, 현재 후불제 여행사 투어컴의 이제 대표 이사님으로 계시고요. 그러니까 전북 프랜차이즈 협회 또 회장님이시고 한국 독서클럽 연합회 회장님이시고 그다음 뭐 전국 재능 시낭송회 회장님. 그러니까 뭐 회장님만 여러 개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뭐 대표이사님이 아니라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여행을 보내주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또 이제 책도 최근에 이제 출간하셨는데 강의도 이제 많이 다니시고 저는 이제 강의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듣고 야 정말 이런 분이 계시구나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그런 철학과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그 직원들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거의 완벽한 이런 또 시호님이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살아온 스토리가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오늘 정말 큰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어컴의 대표이사 박배균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름은 박력과 배려가 균형 잡힌 박배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앙송 이야기 했으니까 먼저 시 한 수 할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징기스칸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한 번만 들어도 공감 절대적으로 가리라 믿습니다. 예. 징기스칸.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음에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터가 내 일이고 내 직업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군사는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제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 석자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쥐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나의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난 징기스칸이 되었다. 들을만한가요? 네. 제가 낭송을 즐기다 보니까 대중 앞에서 이 시를 1000번도 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잖아요. 몽고의 작은 나라에서 태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넘버원이 징기스칸이더라고요. 그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 싸움으로 평생을 살았고 아마 그저 그렇게 살았다면 양치기에 불과했을 CF같이 그 전 세대나 그 후 세대나 양치기에 불과했을 삶이었는데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부각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니까 아버지는 9살 때 마을에서 쫓겨났고 독살당했고 또 지지리도 가난했기에
9살 때 가장이 돼야만 했고 평생이 전쟁터고 뭐 뭔 학교가 있었겠어요. 초원 아니면 사막에 불과할 몽고. 지금도 제대로 된 집이 없는 게르 천막집을 유목민이다 보니까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우리 여행 가면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은 전쟁터에서 뺏겨가지고 나중에 찾으니까 내배에서 들어와야 했고 또 그런 애기를 또 키워야만 했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화살도 맞고 심지어는 칼까지 목에 씌운 상태에서 탈출하기도 했고 그 사람의 이면은 뭘까? 그게 바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그 사람 삶의 좌우명이 성을 쌓는 자는 망할 것이요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만이 성공할 것이다. 그게 좌우명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왜 성공했을까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화두가 융합이잖아요. 이 800년 전에 그 사람은 융합을 한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면 몽고 문화는 없다 그러잖아요. 역사에 보면 몽고 그 전 세계를 지배했어도 나폴레옹, 알렉산더, 히틀러 이 세 사람 정복자의 땅덩어리보다도 더 많은 땅덩어리를 거느린 정복자, 전 세계를 지배했어도 자기의 고유 문화가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현지와 융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미 800년 전에 그것을 몸소 시도했기에 치구의 정복자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제 박배규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징기스칸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뭘까 했을 때 비록 뭐 대학은 안 나왔지만 배울 만큼 다 배웠고 부모님의 따뜻한 밥을 얻어 먹으면서 컸고 징기스칸보다 못한 건 없을 거다. 인물도 이만하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인물도 제가 더 낫은 것 같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저는 어찌 보면 그저 그렇게 세상을 살았다가 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태반어 사람들 1년에 한 명씩 인류를 봤을 때 1년에 한 명씩 위대한 인물 한 명만 기억해도 800년이면 800명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뇌에는 기억력에는 뭐 100명도 안 될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태반어 사람들은 아마 그저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책상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딱 써놓습니다. 신이 허락하는 박배규는 누구인가.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오늘 취상의 선택인가. 내가 배운 지식이나 지혜는 혹시 거만하게 표현되지는 않는가. 나는 아직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가. 나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포기한 자를 멀리 하지는 않았던가. 실패한 자를 멀리 하지는 않았던가. 이런 나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딱 해서 아침에 가끔 봅니다. 그것이 어쩌면 매일 저를 채찍하는 그런 내면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후불제 여행사 아까 소개를 한 것 같은데 후불제 여행사 투어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죠. 그냥 여행을 일반적으로 해방 이래로 돈 주고 갔다 오는 것을 일부는 내고 갔다 와서 나머지는 다 대라. 보증서, 보증인, 각서 없이 여행은 마음대로 가라. 약속대로 안 되면 갔다 와서 안 내도 된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갔다 와서 돈 내는 일상 우리들 삶 속에는 후불이 만연해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시도한 것 뿐인데 우리나라에 16,000개 여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단 한 군데도 저를 따라하지 못하더라고. 그것도 참 많이.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한테 표현할 때는 야 나도 그 정도는 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콜럼부스 한번 보세요. 대륙 발견한 것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서쪽으로만 나침반을 보고 서쪽으로만 막 갔더니 아메리카 나온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공작이나 귀족들이 야 나도 가겠다 그러는. 그러니까 콜럼부스가 달걀로 비유했잖아요. 달걀 한번 세워보세요. 누구도 못 세우잖아요. 콜럼부스 어떻게 세웠을까요? 깨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또 뭐라고 해요? 야, 나도 그러면 세고. 예.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고정관념과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당연한 거, 뭐. 그러면서도 그 역발상을 못하는. 거기에서 고정관념을 이기는 자는 그래도 앞서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사우는 이윤보다 사람을 남긴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옛날에는 저 혼자 이 사업을 했거든요. 오너가 혼자였으니까. 지금은 저희 회사 통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녹을 받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 혼자 했는데 지금은 어찌됐건 투어컴으로 인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 지점장이 거의 400명에 가까운 사람, 지사가 45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깔려있는. 이 시 보면 담쟁이라는 시 있거든요. 담쟁이. 도종환의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모두가 말할 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절망의 벽인데도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는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담쟁이는 절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모두가 고개를 떨굴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저 벽을 넘는다. 어쩌면 하찮은 담쟁이도 그 한 입으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저한테 큰 위안을 하거든요. 아, 나는 그래도 담쟁이 레벨은 드는구나. 사원 두 번째가 저희가 직원이 경영한다입니다. 직원이 경영한다. 저희 회사는 직원들의 연봉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씁니다. 우리 부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나는 얼마 받고 싶습니다. 나는 대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오랜 전통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원이 경영한다니까. 저희 회사 직원이 들어오면 제가 면접 보지 않습니다. 그 부서에서 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 회사 들어오면 모든 지출은 회사에서 다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차를 쓸 때는 내구연한비까지 계산해서 회사에서 지출을 합니다. 저희 회사 점심시간은 30분을 더 줍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커피 타임을 30분 더 해서 소통하라는 조건으로. 그 커피 값은 따로 가서 논다고 하면 안 주지만 같이 소통하는, 같이 마실 때는 저희들이 지출을 그렇게 합니다. 매주 독서 토론 시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그 남자 직원 할 것 없이 월차를 다 주는데 조건은 집에 이야기하지 말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여행을 떠나라는 거거든요. 네. 문제거리, 고민거리, 스트레스 이런 것을 집에서 그냥 쉰다 개념보다는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서 자기 뭐 자문자답도 하면서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그 월차를 드립니다. 그것을 지금 아주 보편화되게 실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뭐 공탁도 한 30% 지분을 공탁을 이렇게 해놔요. 제가 우리가 회사가 잘 될 수 있잖아요. 실수로. 아주 잘 됐을 때 제가 욕심내지 않도록. 그래서 공증을 딱 해놔가지고 나중에 잘 됐을 때 사업자나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직원이 경영한다를 저는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행동하지만 소통은 끝없는 숙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적인 예로 원년 멤버가 한 명도 없거든요. 참 부끄러운 2007년도에 만들었는데 원년 멤버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항상 저는 이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원년 멤버가 큰 자랑거리일 것 같은데 저는 그 부족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회사는 그때보다 지금 100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직원의 마인드는 그 100
100배 이상 성장하는 마인드가 돼야만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어느 누구한테 너 그만두라 이 소리를 안 한 것 같아요. 네가 부족하면 이쪽에서 조금 배워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 뭐 보완적인 대안을 제시했지 너 그만두야 이 소리는 안 한 것 같은데 원년 멤버는 하나도 없는 거죠. 세상 살면서 공유하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된.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항시 말할 자격을 갖춰라 이러거든요. 네가 모은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망했을 때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무엇으로? 너의 치고 재산 가치는 뭐냐? 그걸 항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나잖아요, 나. 아주 절대적 신뢰하는 나 무형의 재산. 이것을 치고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서 도태되고 힘들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어떤 직원은 독서 토론 매주 시킨다고 나는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그래서 집에 가정과 함께 일하겠다, 살겠다. 이런 분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물론 저희는 7시까지 근무하면 다음날 1시간 일찍 알아서 가거든요. 물론 그러지만 일부 직원들은 마인드가 그렇게 차이가 나서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끊임없이 지향적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우리 회사 사원은 고객을 친구로 만든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후불로 여행을 갈 때는 보증서, 보증인, 각서를 없이 마음대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게끔. 내 100명의 아군보다 딱 한 명의 적이 더 무섭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보증서, 각서 해가지고 다 했어도 갔다 온 사람이 문제 일으키고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고 뭐 어찌고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후불제 여행사는 상당히 타격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 한 사람도 우리는 보호를 한번 해보자. 그게 바로 후불제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 TV에서 본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죽인 사형수를 살려달라고 탄원서를 판사에게 보낸 그 일화를 제가 영화에서 봤나 그 뉴스에서 봤는가 보면 저는 본 것 같아요. 어차피 내 아기는 죽었다. 어차피 실수로 죽인 거 아니냐. 내 아기 죽은 거 가지고 또 다른 젊은 애를 죽일 순 없잖냐. 여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후불로 여행을 보냈는데 여행 간 데서 얼마나 문제거리 많겠어요. 자기가 배 앞에서 제대로 여행을 못 다녔을 거고 부부끼리 갔을 때 어느 부부는 부부싸움을 맨날 하니까 눈치 보여서 웃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구체구 같은 데는 해발 3,000m거든요. 한라산 2,000m도 안 되는데 구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태반이 못, 아마 반절도 더 비행기 못 뜰 거요. 겨울 같은 때는 3분의 1. 그럼 얼마나 엉망투성이겠어요. 그러면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다짐을 내가 가서 내는가 봐라. 어차피 우리는 법적 근거로 받을 거리가 없습니다. 뭐 각서도 하나도 안 썼는 뭘 근거로 청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내면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가 원리 원칙 때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천재지변인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돈 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더 성질만 두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면으로 저도 고객님 입장에 보면 100번 돈 안 낼만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화 푸십시오. 죄송합니다. 끊습니다. 한 2, 3일 있다가 또 고객센터 전화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럼 그때도 어떤 사람은 이제 풀리고 어떤 사람은 안 풀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결국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저는 그거거든요. 내가 좋아서 여행을 갔는데 이것 때문에 돈 안 내고 뭐 있냐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 도저히 용서 못해도 좀 세월이 약이라고 지나보면 용서하잖아요. 그 원리를 저희는 이용한 것 뿐이죠. 수많은 사업자들이 저한테 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희 회사가 좀 크고 매일 MBC 드라마 위대한 조강지처 보면 뒤에
후불제 행사 투어권 아마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일 한번 보세요. 7시 15분에 MBC 위리안 거기에 우리 회사 나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본사가 전주니까 뭐 부산 같은 데서 본사 어디입니까? 전주입니다 하면 대화도 안 해요. 그냥 끊습니다. 뭐 고창 뭐 저 변두리 있는데도 본사가 전주라면 끊어요. 무조건 서울을 존중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태반이 본사가 다 서울 경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내면은 안 그러겠어요? 아마 절대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초에 본사도 두고 하는데 옛날에 태반은 사람들이 사업자로 그나마 또 본사 구경한다고 와서 돈 안 내면 어떡합니까? 다 물어봐요. 돈 안 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는 또 질문하죠. 사장님은 내실 거예요? 자기는 낸대요. 자기는.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낼 거대. 그럼 오는 사람 한 100이면 100 제가 또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거든요. 안 내면 어떡합니까? 단 한 사람도 나 안 낼래요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겠죠. 저는 그걸 보고 사업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 16,000개 지금의 여행사들이 저를 따라 못하는 것은 안 내면 어떡하냐가 중심이었고 나는 다 낼 것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불량 연체율이 2.5%밖에 안 돼요. 저희 회사가. 불량 연체율이. 그 대학 교수들, 마케팅 그 교수들이 이 데이터 받으려고 저한테 온갖 짜움을 다 합니다. 이 데이터를. 예. 보증 없이 여행을 보내놓고 받는 데이터. 예. 연체율이 없는 데이터. 예. 물론 일반적인 연체율이 있지만 나 죽어도 안 내겠다. 그 갔다 온 사람이 돌아가시고 양도양수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의사소통 안 돼서 안 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데 나 진짜 안 내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게 2.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저희 회사는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않는 왜 그럴까요? 저희 회사 돈은요 고객이 가지고 있어요. 고객이 가지고 있어. 우리가 도망가면 고객이 바로 돈 안 낼 거예요. 어서 도망가라 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횡령하고 뉴스거리 나오면 고객들은 좋아라 할 거예요. 우리 돈을 고객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건 잘 보살피면서 여행도 아주 잘 보내야 되고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받을 근거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여행 갈 때 저희 회사 통해서 가시면 완벽한 퍼펙트 보증 들은 겁니다. 제가 제 삶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 명함입니다. 이게 제 명함. 이게 7월달 명함이거든요. 8월이 주말이라 제가 못 찾아왔습니다. 그 말은 꼭 매월 명함이거든요. 월 명함. 예. 저는 20대 때 농사지었거든요. 어르신 만나면 야 농사 잘 지고 있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전에는 제가 삼성라인이라 상조회사를 운영했었거든요. 그때 만난 사람들은 야 상조 잘하고 있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후불제 하기 전에 일반 여행을 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명함 주었어도 자세히 안 보잖아요. 저 사람 뭐더라? 또 속으로 삭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500장씩 그냥 만들어서 매월 명함을 그냥 이달에 명함입니다 하고 준 사람 또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7월 시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노라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노라고. 그 시의 중간 대목인데 이런 매달 시를 바꿔서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 명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떤 분은 저고 이 명함 때문에 1시간 이상 대화를 합니다. 어떤 분은 30분, 어떤 분은 최소한 뭐 이런 명함도 다 있어요. 네. 그러거든요.
첫인상이 중요한. 그래서 저는 이걸 줄기차게, 이게 67번째 명함인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에 그 웃는 기화라는, 이봉직 시인이 지은 웃는 기화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경주에 가면 신라시대 기와집이 있어요. 그게 1000년이 됐어요. 근데 그 처마에 보면 나무 문형도 있고 사람 웃는 얼굴 문형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봉직 시인이 시를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한 번 웃음 주면 1000년을 가는 그런 웃음을 남기고 싶어 웃는 기와 흉내를 내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한 번 웃음 주면 1000년을 가는 그런 웃음을 남기고 싶어 웃는 기와 흉내를 내봅니다. 어찌 보면 그 미생물, 그 기와 하나도 1000년이 가는데 우리들은 최소한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절대적. 아, 나도 하고 싶어요. 막 그러는데 단 한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을 또 못 봤어요. 아,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데 보험하는 사람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막 맞장구를 그렇게 쳐줬는데 단 한 사람도 이걸 하지 않더라고요. 뭔 차이일까 모르겠어요. 실행력의 차이일까. 아이러니한. 저는 스카프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스카프. 지금은 뭐 여름이라 그러고 겨울에 넥타이보다는 스카프. 여행 컨셉에 맞게. 이 여행은 뭐 어렵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꿈은 여행이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여행을 언제 가야겠다. 연인과 가야겠다. 일구야 어디 갔니? 이분도 이제 11월 달에 여행 가야 되잖아요. 다. 근데 여러분 내면 한번 보세요. 그 여행이 여러분의 진짜 꿈이었는가? 아니면 액자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이 아껴놓는 꿈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제일 연기 잘하는 게 여행이거든요. 오늘 못 가면 말지. 돈이 없을 때, 시간이 없다고, 뭐 한다고. 근데 여행은 바로 떠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생각데이 이것도 많이 해요. 생각데이. 그러니까 무박 2일로 여행을 그냥 혼자 아까 월차 직원들 보내는 이유가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저는 제주도도 가끔 가거든요. 지금은 마닐라도 많이 갑니다. 현지 법인을 거기다 만들다 보니까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여기서 티격태격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한 50m 위에서 내려다보면 옆에는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싸울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한 100m 위로 가면 옆집은 그렇게 좋고 막 뛰어놀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냉기가 있어가지고 TV만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여행을 떠나보면 내 고민거리가 다 해결된다 이거죠.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냥 잠 안 자고 휴대폰 끄고, 저는 제주도 가면 용도암에서 도두분 그 17 올레길이거든요. 그 해변가를 쭉 가다 보면 한 8km 될거려? 아주 좋습니다, 거기. 중간에 가면 노을 카페라고, 노을 언덕이라고 무인 카페도 있어요. 지금은 있는가 모르겠는데. 혼자 떠나면서 그런 사색하고 자문자답하고, 그게 참 좋은. 여행은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내 발 앞에 출발설 그으면 이게 시작점이다 이거죠. 여러분 돈 없어서 못 간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기차 여행 한번 보세요. 5만 원, 6만 원이면 어디든 가요. 기차 여행. 뭐 고속버스 부산까지 간다고 해도 얼마 들겠어요. 왕복해봤자 5만 원, 6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죠. 뭐 호텔에서 앉아도 되잖아요. 뭐 그걸 어렵게 여행이라는 것은 어디 거창한 하와이를 가는 게 아니라 장가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행 갈 때 아주 좋은 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 아주 싼 때니까. 일본이 못 살아서 싼 것이 아니라 환율이 낮아서. 내가 3, 4년 전에 일본 갔을 때는 사람들이 저한테 오해를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1450원 할 때. 지금 900원밖에 안 가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참 복복하죠. 답답하죠. 근데 지금 가면 왜 이렇게 싸냐고 또. 그때 비싸게 간 사람들이 또 저한테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환율의 차이.
여러분이 여행 갈 때도 그런 거 잘 응용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빚지지 않는 인생. 저는 남한테 바라지 않는 인생을 선호합니다. 사람들한테도 많이 그래요. 그 함석헌 시인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에 보면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을 가졌어요?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 있나요?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옛날에 그 여행 다니면서 인수를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한테 직원들이 기회를 안 줘서 못 가는데 제가 아는 것은 시를 많이 알죠. 저는 평생 시를 갖고 즐기면서 사는 것 같아요. 지게질하면서도 노래보다도 시를 이렇게 장단 맞추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시가 익숙해서 인수를 할 때도 시를 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 시가 꼭 들어가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나한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내 각시가 나한테 과연 그럴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내 딸이 과연 그럴까?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답 나오는 사람 있나요? 그럼 아주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바꿨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만사가 다 해결되더라고요. 어느 누구한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되면 그 사람은 덤인 거예요. 나한테 덤이에요, 덤. 그 사람이 그렇게 되든 안 되든 내 고민은 다 풀린다 이거죠. 남한테 그 바라지 않는 삶을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빚지지 않는 인생. 사람들한테 빚지게 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이렇게 아기들 상상해 보면 막 아기 심부름 시켜가지고 박수 쳐주면 아기 좋아하잖아요. 이거 휴지통에 버리고 와 하면 애가 막 버리고 오면 막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떤 아기는 그 휴지통에다 다시 휴지를 갖다가 칭찬 또 받으려고 또 갖다 놓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할머니 낑낑대는 거 들여다 줄 때 그렇게 좋잖아요. 그렇게 행복했잖아요.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러지 진짜 행복은 주는 거다 이거죠. 받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주는 너희 나한테 안 줘. 사랑하는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너한테 이만큼 사랑해주는 너희 나한테 사랑 안 해줘. 그래서 막 헤어지고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그러잖아요. 행복이라는 시 유치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그 사람들이 이 시 한 구절만 알았어도 그잖아요. 내가 너 사랑한 걸로 나는 만족해야겠다 하면 다시 새삼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혹시 달란트 있나요? 달란트. 저는 달란트 딱 뭐 하면 신앙송인 것 같아요. 평생을 달고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내가 신앙송 하면 사람들이 가짜네 보이고 고립다부령이 뭔 시냐 이렇게 했는데 40살 넘어서 독서 토론회 그 집단에 가서 한번 했더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인드 그렇게 차이가 나대. 농사 질 때는 절대 못 오게 했는데 그때는 막걸리 먹고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불러다 그냥 놀고 이게 치고 낙이잖아요. 농사짓는 노가대 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 그냥 그런 걸로 풀잖아요. 근데 독서 토론 가서 시 한 수 했더니 너무 좋아요. 그때부터 내 세상이 나를 좋아하니까 이제 책을 안 읽어도 나가야 돼요. 나를 좋아하니까. 시를 좋아하니까 이제 제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똑같은 시를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막 새로운 시 또 발굴해야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내 머릿속에는 저번에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아는 시가 한 130개 이 정도 되더라고요. 아는 시가. 지금은 더 될 거예요. 물론 한번 정리해야 이제
뭐 낭송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하는 시들이 어느덧 그렇게 딱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앙송을 가지고 콘서트도 했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신앙송 갖고 콘서트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9번 했어요. 마지막 때는 한국 소리문화전당 전주에 있거든요. 모악당 2,000석이 넘거든요. 마지막에는 거기서 했어요. 마지막에는. 다시 말하면 자랑 같아도 조용필은 TV 광고 때려야 관객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광고 하나 안 때려도 내 지인들이 이렇게 하면 2,000명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뭐 행사한다 하면 저거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르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저는 멤버십을 세상 살잖아요. 후불제도 회원이 뭐 갔다 온 사람까지 다 합치면 5만 명이 넘거든요. 예. 아직도 뭐 0.1%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 인구 따지면 5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기도 콘서트를 시켰어요. 노래로. 그냥 세상 포효하라. 예. 그래서 와이프가 사위 보고 나는 찬조 출연해주고 오정에 우리 홍보대사 오정에 와서 축하 노래 해주고 우리 애기 박명재 콘서트 해가지고 한 100명 지인 모셔가지고 여러분의 달란트는 뭐냐 이거죠. 하나씩 만들어는 저는 시지만 여러분이 뭐 시 낭송 배워도 괜찮지만 세상 살면서 하나 정도는 꽃과 침묵이라는 시 있거든. 정채봉 작고한 시인이 지은 제비꽃은 제비꽃대로 만족하되 민들레꽃을 달머리 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어디 손톱만한 냉이꽃이 한밭꽃이 크다고 하여 기죽어서 피어나지 않은 적이 있던가. 쌀이꽃은 쌀이꽃대로 모여서 피어있어 아름답고 산유화는 산유화대로 저만큼 떨어져 피어있어 아름답다. 사람이 각기 품성대로 개발하여 피우는 것 이것도 한 송이 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달란트는 다 각자의 특성을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김연아가 스키 잘한다고 스키 배울 것이 아니고 조용필이 노래 잘한다고 노래 배워서 할 것이 아니고 나만의 거, 내가 기타 배우고 싶었던 거, 내가 시 쓰고 싶었던 거, 내가 수필하고 싶었던 이런 것 정도는. 왜냐하면 삶은 내 것이니까. 내 것이면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남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저만의 달란트. 그것도 삶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의 자문위원. 저는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운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20대 때 농사 짓고 뭐 30대 때는 오리지널 사업 실패 봐서 뭐 전국도 떠돌았고 뭐 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끼니까 뭔 사업할 때 뭐 아이디어를 낼 때 뭐 시너지를 내고자 할 때는 박백윤의 자문위원을 두는 겁니다. 꼭 뭐 임명 안 해도 되잖아요. 용돈 조금 주고 밥 조금 사주고 내 고민을 털어놓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대는 여러분한테 속으로 고맙다고 할 거예요. 왜? 신뢰해 주니까. 내 고민을 말할 정도, 내 사업거리를 도움을 받으려고 이야기했을 때 조언 좀 부탁한다 하면 다 좋아할 거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 하는 생각은 1이지만 3명이 내 생각을 하면 3보다도 더 높아요. 5명이 하면 5보다도 더 높아요. 10명이 내 자문위원 두면 나 하나의 생각이 30배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어쩌면 후불제 여행사는 그렇게 탄생이 됐어요. 어쩌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뭐 자기 것을 표현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침없이 한번 해보세요. 나보다 조금 잘났다는 사람들. 뭐 친구 중에 좀 사업 성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중에 교수도 선배님 중에 교수도 있을 수 있고 옆에 보면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막 많이 있는 뭐 후배도 있을 수 이런 분들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 아주 여러분의 진일보된 삶이 나오지 않을까 제 경험에 의하면. 과거 이야기를 내가 잠시 하면 자꾸 제가 농사 이야기하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지게를
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게를 만들어주세요. 키가 제일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는 지게 끌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메고 하고 싶어서.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저는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놀아. 못하는 이유는 다 있잖아요. 뭐 오면 공부해야 되는데 놀면 집에 가서 안 혼나야 되잖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비료푸대 가지고 갈퀴나무를 해서 산내끼로 동여매서 어깨에다 메고 집에 가는 내 잔꾀가 그거였어요. 안 혼나려면. 그러니까 우리 형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고 나는 나무 해오니까 이제 적반하장이 되는 거야. 나는 칭찬받고 형은 꾸지람 받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되니까 지게를 만들어줘. 칠남매 막둥이다 보니까 어르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다 뭐 사촌, 형님, 큰형이 야 너는 천직이다. 너 농사지 않아. 누군가는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길로 갈 수밖에 없어. 25살 때 마을 이장을 할 수밖에 없어. 이쁨 받고 너밖에 없다 하니까 내 바로 이 세대가 15살 위잖아요. 다 박씨 시종마을이다 보니까 아저씨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이장의 그 경험이 저한테는 엄청난 치고의 스펙인 것 같고 내 인성이 거기서 만들어졌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료가 한 푸대 나오면 83가구인데 찢어 빨리 나눠주면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다 문제 줏대없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83가구 중에 비료 한 푸대를 어느 한 가족한테 주면 82가구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독단한다고. 이해 가시나요? 그 어르신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모시면서 성질 내고 싶어도 못 내고 뭐 어르신이 띵깡 넘으면 몇 번이라도 찾아가서 달래고 어르고 다음에는 어르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20대를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사람이 돌아가시면 2박 3일 거기 사람이 지켜줘야 되잖아요. 지금 문화는 조금 어려운데 옛날 어른들은 고수도 치면서 지켜주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경운기로 나무 해오가지고 2박 3일 불 안 꺼지게 하고 뭐 어르신들이 상 날라갔어요. 제가 다 날라줘야 하고 사람 돌아가시면 외지 다 형제들 가족도 외지에 있으면 제가 그 방 안에서 지켜줘야 돼요. 망자 앞에서 지켜주는 게 예의거든요. 형제 올 때까지 어떤 데는 날 새면 사람이 뭐 누가 자살을 한다. 여러분 자살하는 분들 보면 다 애고해요. 애고.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애고를 하더라고요. 누가 없다고 막 오면 저수지 한번 가봐요. 그러면 신발이 있어. 그러면 이제 혹시 몰라서 막 산내끼 던지던가 나무 이렇게 막 하면 시신이 나온다 이거죠. 산에 이렇게 두고 가면 불길에서 누가 죽어 있대요. 가서 보면 어떤 때는 내 친구일 때도 있고 그 신원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참 그런 경우도 있고. 내 어깨로 상해면 게 130 그 정도 그 시골에서. 근데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지방자치가 90년대 있다 보니까 잘 나가는 그 대빵들이 자청용 500호라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젊은 애 다 똘방지다 하니까 젊은 애 귀하니까 뭐 군수 나온다 뭐 의원 나온다 하면 그러니까 농사가 뒷전이고 관변단체에 휩쓸리고 빚은 이렇게 쌓이고 여러분 주위에 이장이 있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다 아마 빚 많을 거예요. 돌아다 보이면 농사는 뒷전이고 빚은 잘 끌어올 수 있거든요. 루트를 알아요. 농협에서도 아는 사람 주지 모르는 사람 안 줘요. 장기 절이 이런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나와서 뭐 세상이 다 내 거인 양 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은. 그래서 쫄딱 서울까지 사업 가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도 망하고 뭐 내 막둥이인데도 아버지 재산 다 경매에 날리고 신용 불량되고 그럼에도 그 위기에 저는 기회이다 생각을 하고 전국을 다녔어요. 영업을. 전국 가서 한 2년을 다녔어요. 그것이 그래서 어디 가서도 저는 영업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라인 운영할 때도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만들었어도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능력으로 가져가겠다. 이게 월급 받아봤자 3,400이지만 영업을 할 때는 3, 4천, 4, 5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뭐 상당히 긴 시간인데 저는 그 절실함이 없었다면 상당히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절실함.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 그러니까 우리 투어컴에서도 전무가 회사를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냐? 자기도 후불제 행사를 차리겠대. 자기가 38인데 이 기회 놓치면 자기는 못 오겠다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후불제 여행사 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회사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뭐 지사장, 지점장, 영업소장 뭐 이런 사람들이 후불제 하지 다른 여행사 사장이 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지사장, 지점장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전무가 나가면 어떻게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전무가 허락한 대로 했어요. 안 되겠더라고. 자기의 고집이 있어서.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투자 좀 해달래. 그래서 투자를 해줬어요. 또 소원이 뭐냐? 자기가 몰고 다니는 차 좀 달래. 차도 주었어요. 또 소원이 뭐냐? 자기가 원하는 직원하고 지사 있으면 달래. 걔네들가 원한다면 데려가라. 내가 그래서 또 뭐냐? 없대요. 그러면 너 집은 나한테 줘야 한다. 일부. 주기 싫대요. 그럼 어떻길래 투자한 거 갚는데요. 거치만 해달래. 예. 그럼 그렇게 다 들어주세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는 엄청난,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할 정도는 난 자신이 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한 3, 4개월 외국에도 막 다녔거든요. 어학연수 한다고 공부한다고 뭐 사업 핑계대로 막 혼자 다녔는데 이제 넘버2가 나가니까 내가 정신 차릴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우리 직원들도 더 각성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한 3, 4개월 내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그 위기가 한 10배 이상 성장했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우리 회사에 관계된 사람 물어봐도 10배 이상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우리 후불제가 막 성장하니까 하나투어에서 우리 회사하고 거래를 안 껐대요. 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우리가 현찰 주고 선업에 성장하는 여행객을 보내는 것을 하나투어 본사는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한대요. 우리 건 안 받겠대.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안 받겠대. 난리 나는 거죠. 지점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그런 데가 핵심인데 우리들이 막 목에 건 것을 하나투어에 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대요. 그게 저희는 최대 위기거든요. 저는 그것을 또 역지사지로 또 만들었죠. 하나투어 못지않은 모두투어하고 본사 찾아가서 총괄 부회장 몇 번 찾아가지고 같이 우리 전략적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비전이 있다. 우리 잡으면 하나투어 멀지 않아 따를 것이다.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모두투어고 돈독한 관계가 돼. 모두투어도 하나투어 잡는 게 꿈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우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패키지를 이제 만들려는 이제 하나투어를 능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그래서 10명 이상을 본사에 서울에 딱 두가지고 그걸 지금 다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투어 우리하고 왔는다고 원망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은 못 본다 이거죠. 그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의 위기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저 못지않게 더 망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위기 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망하려면 0에서 망하시라 이거죠. 마이너스 20에서 망하지 말고. 네. 남들이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서 그만둬야지 아니다 나는 끝까지 한다 했다가는 마이너스 20에서 망하면 0까지 올라오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내가 0에서 신용불량자 안 돼갖고 망했으면 다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20에서 0까지는 몇 배가 고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발 망할 때 0에서 망하시고 제발 망할 때 빨리 망하세요. 제가 이제 시운이거든요. 30대 때 망해서 천만다행이지 50살, 60살 때 망하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 사서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래. 저는 묘지명을 나는 결코 멈추지 않겠다 이러거든요. 나는 결코 멈추지 이렇게 쓰고 싶어요. 간디는 묘지명을 보니까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다. 간디 참 멋있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뢰 갖는 내 모습, 그 속에 나는 행동하고자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매일 5시에 일어나는 것도 이게 6년 이상 되거든요. 매일 새벽에 영어 공부하는 거 이것도 6년 이상 되거든요. 매일 새벽에 강사 2명을 교대로 오라고 해가지고 개인 교수 매일 새벽에 하거든요. 매일 일요일날 등산하는 거 6시에 새벽 6시에 매주 토요일 새벽 6시 반에 독서 토론 나가는 거 이것이 그것도 한 10년 이상 되거든요. 나의 신뢰. 예. 그거 쌓야만 내가 행동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꿈은 저는 10조원 그룹 만드는 거. 우리 회사 들어가 보면 10조원 그룹의 발원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큰 꿈이 있어요. 단 1원도 내 가족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예. 단 1원도. 지금 내 애기나 뭐 와이프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이 100에서 그거 막 대수롭지 않게 생겨. 처음에는 아빠 왜? 아빠 얘 그러는데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저는 살아봐서 알잖아요. 돈이 전부가 아닌 거. 돈이 행복을 준다면 난 100번이라도 주겠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행복은 내가 만들더라 이거죠. 돈 아무리 많이 써도 내가 오늘 근심거리 있으면 불행인 거예요. 결국은 내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행복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순한 내 애기 한 명의 칭찬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세상 살고 싶은, 대신 나는 세상을 원 없이 살고 나는 머물다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디 꿈지러 가지고 내 재산 뭐 축적 가는 세상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귀천이라는 시 있잖아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던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던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원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원 없이. 얼마 전에는 전국을 뭐 경영 컨퍼런스다 해가지고 저를 초빙 강사로 해서 전국을 다니자고 해서 다닌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까지 막 부산도 가고. 그러니까 내 차가 그 푸조였거든요. 푸조. 근데 이제 안 되겠다 해서 BMW 7 시리즈를 또 이렇게, 이건 자랑인가? 이건 빼주시죠,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내가 가진 재산은 하였다 환원하는 대신 저는 원 없이 여행 다니고, 원 없이 공부하고, 원 없이 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권한다면 그런 삶을 권하고 싶어요. 아끼고, 뭐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아니라, 원 없이.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여행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일 죽었을 때 어쩔까? 저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원 없이 살고 있으니까. 1년 후에 내 모습을 나는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성장할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도 1년 후에 내 모습이 상상이 안 간다고 그래요. 얼마만큼 성장할지를. 여러분의 1년 후가 변화되지 않는 그저 그런 삶이면 바꿔볼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이 경험이고 역사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삶을 저는 강력 추천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참, 아우, 시를 이렇게 100 몇십 개를. 와, 이렇게, 아니, 시인님들도 이렇게 많이는 못 외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와. 세상은 지가 좋아하는 것은 못 이겨요. 억지로 하려면 어떻게 외우겠어요? 힘들지. 아니 그 처음에 이제 시작 강연 시작부터 너무 좋았어. 징기스칸이라는 제목의 시를 읊어주셨는데 저는 그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있다가 첫 번째 강연 하시는 분이 대표님이라 그랬는데 시인이신가? 그래서 저는 다른 분이 바뀌신 줄 알았어요. 근데
평소에도 시를 얼마나 읽으세요? 아, 시를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시를 주절주절 하는. 다 예- 외우시던데. 예. 네. 이 낭송이라는 건 외우는 거거든요. 네. 낭독은 보고 하는 거. 아. 예, 그리고 외워야만 감정이 실릴 수 있잖아요. 낭독은 가식이고.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야 재미있고. 예, 그래서 아무리 남이 잘한다고 해도 그거 따라 한다고 하면 몇 개월 못 가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시를 좋아하고 낭송을 좋아할 줄 알아야. 근데 낭송에 좋은 점은 있어요. 아, 청중을 압도할 수 있는 장점이 어디 가서 집중이 브리핑을 쫙, 할 때 네. 장점이 있고요. 그 말을 할 때 제가 사투리가 많이 있는데 시는 함축적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또 운율이 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말을 부드럽게 하는 리듬 타면서. 네네 예. 그런 장점은 있더라고요. 지금 그 100 몇십 개 그렇게 외우시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이제 마음에 드시는 게 징기스칸 맨 처음에 하셨던 네, 글씨죠? 징기스칸. 네. 아, 언제 그 글씨가 이렇게 처음에 딱 와닿으셨던 거예요? 그건 10년 됐어요. 아, 제가. 10년 전에? 그 무명 씨 같아요. 네. 누가 지은 시가 아닌 것 같고 어느 날 그 인터넷 보니까 그게 네. 있어서 야 이거 괜찮다 해서 외웠어. 근데 아. 이게 시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적자 미상이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징기스칸의 그 살아온 그 삶과 대표님이 살아오신 삶하고 뭔가 좀 비슷했기 때문에 이게 공감이 더 크게 그죠. 오셨던 예. 거잖아요. 예. 네. 저보다 뭐. 훨씬 비천하잖아요. 네. 예. 저는 그 사람 비하면 훨씬 양호하고. 그래서 그 징기스칸 알으려고 또 책도 막 서너 권 징기스칸에 대해서 아. 읽고 막. 그래서 더 매력을 느끼게 아니 돼요. 제가 징기스칸을 뭐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왠지 대표님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네? 이 얼굴에 네. 수염만 좀 있고, 네? 예. 이렇게 머리카락. 아니 약간 이제 스타일이 몽골 쪽에 몽골 가보셨어요? 몽골 쪽 하면 약간 더 느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내일 모레 또 갑니다. 아 예. 가시는구나. 예. 몽골에서 사시고 싶을 생각은 없으시고. 아 징기스칸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참고할게요. 네? 아니 거기에서도 뭐 크게 뭔가 또 뭐 법인 또 뭐 지사 설립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펜션을 자기 거 갖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 아, 그럼요. 저는 절대 갖지 말라고요. 예를 들어 몽고가 좋다고 해서 거기다 펜션하면 네. 1년에 거기만 갈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주도도 가야 하고 네. 장가게도 가야 하고. 그러면 남이 빌려달라고 하면 그거 뒤치다거리라고 판나요. 아. 그래서 펜션 같은 건 절대 두지 말고 가지각색 그 여러 지역 다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자유롭지 아니, 못하게 네. 된다. 딱 어떻게 보면 저 징기스칸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마인드가 그분도 성을 절대로 쌓지 말아라. 성을 맞습니다. 쌓는 예. 순간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라고 그 안에 갇히게 후손들에게 된다 그랬죠. 네.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이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다니셨을 텐데 네. 가장 좋았던 여행지 그리고 아 맞아. 이게 가장 또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정말 네. 두 번 다시 안 갔으면 하는 여행지가 있을 거예요. 아 네. 최고 베스트와 원스트. 네. 최고의 여행지는 터키. 아 터키요? 예, 터키가 네. 우리나라하고 이도가 비슷해요. 네. 경도 옆에가 예, 예. 이도인가요? 이건 뭐 날씨가 환경이 예, 비슷한가 환경이 보구나. 비슷해요. 아. 뭐 한 겨울에도 평균 한 4도 돼. 그 예. 우리 지역이 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근데 눈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녹는. 내리자마자 그건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호응도예요. 아주 한국을 좋아해요. 아 너무 좋아요? 예. 왜 그런 너무 거죠? 좋아하고 지역마다 막 과일이 이렇게 다 예, 달라가지고 사이사철 아주 좋은 과일들이 나오고 그 케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회 같은 거 못 먹어요. 그 이슬람 쪽은 네. 회 같은 거 못 먹어. 그 막 카파도키아 이런 데 가면 참 그 진짜 형언할 수 없는 그 만년산이 쭉 있고 뭐 한 대여섯 시간 가도 끝이 없고 예. 제일 안 좋은 데는 유적지도 많이 있어요. 터키는. 네. 근데 제일 안 좋은 데는 최고의 유적지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 이집트요? 예. 아 너무 더워서? 이집트 가면요 비가 안 내려요. 1년 평균 강수량이 그렇죠. 40mm요. 아주 적게 내리. 세상이 그
먼지 투성이고 네. 그렇죠. 건조하고. 건조하고. 예. 그러니까 이집트 그 피라미드 말고는 볼 게 없는 거죠. 피라미드도 가면 제가 3번을 갔는데 네. 예. 국민성이 안 좋아요. 이게 여행은 어디가 아니라 누구랑 가냐가 중요하듯이 그날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터키는 일단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니까. 낙타타는데 좋고. 1달러 그래. 차 타면 아. 10달러. 아.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네. 터키는 그렇게 우리한테 환대 뭐 아. 소피아 성당 이런 데 가면 참 좋아하는데 이집트는 그래요. 그 우리나라 인천공항 그 무슨 택시들하고 똑같네요. 네. 바가지. 우리나라 그 많이 우리나라 그래도 양원 거기는 보편화돼 있어요. 그냥 대놓고. 예. 그 막 쌍안경 아예 막 선글라스 구찌 저도 잃어버렸는데 그런 걸 막 가져가 애들이. 그냥 뭐 죄의식 없이 막 가져가는 거야. 그죠? 좋은 거면. 그거 안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그 사람들 다 집합중에 숨겨요. 니네 국민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 지금 한번 보세요. 이집트를 못 가잖아요. 얼마나 그 지구에 세계 유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국민성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치안도 안 좋고 네. 뭐 불안하고. 그 다니신 데 중에 혹시 저 그냥 궁금한 건데요. 분쟁 지역 있잖아요. 여행 네. 자제 구역, 네. 자제 지역. 네. 뭐 아니면 금지 네. 국가 이런 것도 혹시 가보신 곳이 있으신가요? 뭐 저기 팔레스타인이나 위험했던 이라크나 그런 데는 안 갔어요, 저는. 네, 안 가고. 현명하시네. 네, 안 간 데가, 아니, 이집트를 갔는데 내가 가고 6개월인가 4개월 후에 폭탄 사고 나더라고요. 폭탄 떨어진 거. 그 시나이 반도 어우. 거기, 예. 야. 그런 적은 있지만 제가 왜 가요, 저. 그러니까요. 아직도 못 간 데가 많은데.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건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거 말고도 나중에 가도 되잖아요. 네. 네. 리스트가 몇십 개인데.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진짜 저는 그 이제 후불로 예를 들면 뭐 유럽 뭐 한 몇십 개국을 갔다 오는 거는 상품이 금액이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아, 질문 예리한 거 잘해주셨는데, 우리가 무작정 후불로 보내는 게 아니고, 네. 회원에 가입시켜요. 네. 그러면 월 5만 원이나 3만 원, 뭐 10만 원 자기가 알아서 납입을 해, 자동이체로. 아 미리? 네, 미리. 가입 비용식으로. 그러면 납입된 누적 금액이 있잖아요. 네. 100만 원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100만 원을 보태서 200만 원짜리를 보내줘요. 내가 그동안 낸 거에 딱 이제 한 배 더 해가지고. 네네네. 내가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했으면 1,000만 원을. 그러죠. 네. 만약에 제가 1억을 이제 했으면 적립식으로. 1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기업체들은 그렇게 크게도 갈 수 있죠. 기업체들은 한 달에 뭐 300씩 납입할 수도 있고 하니까. 와. 예.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납입한 금액만큼 회사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야. 거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보증안 세운 대신 우리도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확실해요. 그 확인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네. 여행 가는 시점에서 6개월 전까지 연체만 안 하면 돼요. 6개월 동안만? 예. 여행 가는 시점, 2년 전에 가입했던, 3년 전에 가입했던 예. 여행 가는 시점에서 6개월 동안 연체만 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봐서 알지만, 저도 부두나서 알지만, 제일 어려운 때 보험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동이체 깨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불량자든, 양도양수든, 미성년자든 다 보내줘요. 아무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이야. 네. 아,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2.5%가 이제 연체율이라는 거는 100명 중에 2명 반꼴이 네. 안 낸다라는 건데, 진짜 그건 뭐 아주 특별한 뭔가 네. 사정이 진짜 뭐 그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이야. 기억날 정도로 안 내겠다는 사람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수만 명 중에. 그죠. 근데 네.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어쩌란 말이냐. 이런 경우. 그래도 이제 자식한테 사정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 양두양수 과정에서 서로 떠미는 거예요. 나는 쟤한테 돈 받을 거 있어서 갔다. 안 내겠다. 네 사람 나는 양도해줬다. 저 사람한테 받아라. 네. 이제 그런 경우. 그거 실제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행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이게 참 엄청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골치 아프고. 아니 이거 진짜로 뭐 마음에만 안 들면 다들 절대 안 낼 존중해요. 텐데. 그러니까 네. 이게 그 회사의 네. 존폐가 네. 얼마나 서비스를 최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결론은 뭐냐 그러면 다른 일반 그 돈 주고 가는 여행사보다 더 서비스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거죠. 네. 그것이 첫째니까. 야. 그래서 우리는 뭐 소비자 보호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단 한 건도 네. 민원 문제된 게 없어요. 오. 뭐 고발된 것도 없고 뭐
단 하나도 없어요. 야, 근데 아니 세상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기적이죠. 야, 이거는 진짜 컴플레인이 없다는 거 자체가. 아니 컴플레인은 아니, 있는데 그러면 이게- 그건 이제 다 해결을 하죠. 어. 이게 소비자 고발하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그럼 골치 사이드 아프게까지 안 간다 이거지. 그죠, 예. 예. 원만하게 잘 저기가 돼서.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최초로 만드신 거고 이 전 세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황이 다른 나라도 이렇게 지금 뭐 검증은 안 했지만 없을 거라 봐요. 어. 네. 없을 거라. 왜냐면 처음이니까. 예. 그럼 뭐 이게 궁금해서 저기 하는데 우리나라 현재 한 매출이 어느 정도나? 아, 연매출? 작년에 네. 100억이 조금 넘는데 오. 아직 크지는 않아요. 아, 10조 그럼 원 그룹 하는데 중국으로 가시면 최하 10배, 1000억으로 바로 그냥. 그죠. 중국은 바로 가려고 하죠. 저희가. 왜 그 역수출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요 중국에서 중국 전국에 사람들 우리나라로. 전 세계 50개국 가려고 네. 그 나라에서 돈 벌어서 네. 그 나라에서 투자하고 그 네. 나라 이익을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 나라에서 뭐 봉사활동하고 그 나라 멤버십을 가지고 네. 전 세계 뭔 상품 하나 런칭하면 동시에 아. 매출이 뭐 1조가 나오고 야. 이런 걸 꿈꾸고 근데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아까 뭐 회사 거기에 크게 10조 원의 발원지라고 이렇게 그걸 이제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10조 원이 뭐 한 10년 안에 될 것 같다라는 그 뭔가 직감이 지금 딱 오는데요. 왜냐면 전 세계로 이게 아직 10년, 뭐 10년이면 너무 길죠. 아 너무 길어요? 예. 아 그럼 몇 년? 아니, 짧아집니까? 우리가 사업 해봐서 알지만 네. 처음에서 뭐 1억까지가 제일 힘들고 네, 네. 그렇죠. 10억까지가 그만 네. 힘들고 이제 탄력 받으면 100억까지가 그만 네. 조금 덜 덜 힘들고, 힘들고. 네. 이제 저 가까워지는 네. 거죠. 네. 10조 그럼 한 몇 년 한 뭐 7년? 얼마나 예상하세요? 5년 정도? 5년, 6년 뭐 이 정도. 5, 6년? 아니, 뭐 4배, 5배 성장하고 어쩌고 하면 뭐 충분히 그러지 않을까. 야. 우리나라 그 지방 예산을 이제 꿈꾸시는. 아니 제 생각에는 제 직감이 아니 코스닥 같은데 상장하려면 네. 어떻게 만약에 근데 저희는 회사가 네. 빚이 없다 보니까 네. 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차피 세상에 공유한다 하면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런 건 없어요. 아니 코스닥에 좀 상장 좀 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주시면 알겠습니다. 주식 좀 몇 개 좀 사고 사놓으려고 아니 10조를 이렇게 5년 안에 가실 정도의 네. 이런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런 주식 그 워렌 버핏도 그랬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그분도 그 투자할 때 회사 뭐 다른 것보다도 그 대표이사의 인성과 마인드와 포부 그거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주식 투자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회사도 제대로 모르고 대표이사가 누군지도 인간성 그런 거 다 모르면서 막 이렇게 투자해서 실패를 보는데 저는 워렌 버핏의 그런 딱 그 가르침을 제가 알기 때문에 대표님 이 투어컴 회사는 대표님 때문에 무조건 10조가 갈 거라고 저는 믿고 투자를 하고 싶어요. 예. 받아주세요. 근데 꼭 이력, 연락 좀 주십시오 미리. 이력을 보면 예. 남들이 봤을 때 네. 인정할 만한 것이 없어요. 네. 스펙, 마을 이장, 뭐 고졸, 뭐 네. 이런 아니, 거잖아요. 마을 이장이면 그만큼 리더십이 있다는 예.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대단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한다면 뭐 다행이겠지만 다른 뭐 서울대 나오가지고 네. 하버드대 나오고 그런 사람 놀렸잖아요. 나 같으면 그런 사람한테 투자하지 저한테 안 해요. 아유 왜 이렇게 또 겸손하시가. 겸손으로 듣겠습니다. 아니, 예. 그러잖아요. 예. 그 여행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CEO로서의 생각을 듣고 싶은 게 우리가 흔히 이제 투어와 트래블의 차이를 생각을 하잖아요. 여행이라고 봤을 때 정말 진정한 여행이냐 아니면 관광이냐. 관광과 여행의 차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우 또 어려운 질문을. 그 관광은 제가 봤을 때요. 뭐 똑같은 말이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게 답일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여행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떠나는 그 순간부터 여행이다 이거죠. 그잖아요. 계획이 나만의 있든 여행. 없든. 내가 여행 보내주는 남자 그 네. 책을 냈거든. 사람들은 그 책을 읽어보면 야 여행 내용은 왜 하나도 없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바로 막 인생이 나오고 과거 나오고 내 사상이 나오고 회사 시스템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 저는 여행이 다른 게 아니다고 보거든요. 인생 여행일 수도 있고 고전 여행일 수도 있고 네, 삶 전체가 여행이잖아요. 예. 관광이라면 돈 얼마 되고 우리 어디
구경. 예. 맛보고. 예, 그런 게 뭐 제가 즉석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예, 질문의 모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네. 아니 마지막으로 진짜 저는 이제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네. 이제 여쭤보는 건데 같은 똑같이 아까 뭐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에 100만 원짜리 뭐 예를 뭐 중국 어디 뭐 장가게든 그런 네. 상품이 하여튼 100이라면 네. 똑같이 그 뭐 비슷한 호텔과 그런 하여튼 먹을거리를 했는데도 가격이 뭐 이게 차이가 없는지. 예. 네. 왜냐하면 네. 가격이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상품은 고객이 선택하니까 네. 우리한테 단체로 만들어 주세요도 가능하고 네. 모두 투어 같은데 아까 하나 투어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네. 모두 투어에서 나 이 상품으로 보내주세요 해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오. 항공만이라도 후불로 해주세요 이것도 가능하니까 오. 고객이 이야. 정답이지 우리 회사에 그러면- 네, 절대로 이거 가라 안 돼. 와. 네. 아, 그 뭐 무조건 이 투어컴에 해야 되겠네. 그죠? 안 하면은 이거 뭐 손해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세상 사람도 아직까지 저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뭐 돈이 더 비싼 것도 아니고. 현재 인정해주는 우리나라 국민은 0.1%밖에 안 돼요. 아니 내가 목돈을 그 돈으로 뭐 저 미리 돈 내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갚아나가면 어떻게 보면 그게 은행 이자를 내가 버는 거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니까 조금씩 나눠내시죠. 긍정으로과는 다른 게. 와. 이게 제대로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야, 한다면 이거 대박인데. 하루라도 빨리 후불제 여행 가입해야 되고 와. 아니 이거 진짜 안 여행 하면은 이거는 다녀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아, 질문- 아니 질문인데요. 더 비싸지도 않고. 제가 저기 11월 초에 이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바로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어. 앞으로 3개월 후란 말이에요. 6개월 동안 연체가 없어야 되는데 아니 봐주시죠 해드릴게요. 이분. 지금 바로 어? 돼요. 네. 아 3개월 와 박수. 야. 감사합니다. 야. 특별히 해드릴게요. 잘 됐네. 네. 네. 야, 야. 이제 마음 놓인다. 이제. 야. 이거 아니 진짜 이거는 지금 뭐 방송 나중에도 뭐 인터넷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네. 이거 뭐 안 하면은 이거는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아니 네. 여행에 진짜로. 대한 생각이 아니 이거 더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또 뭐 똑같은 이 상품으로도 내가 후불로 간다라는 거는 손해볼 야, 게 없는 거죠. 혁명인데요. 네. 야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9시 뉴스에 나가야 될 일 이래서 아닙니까? 획기적인 거예요. 와 이건 대박인데 진짜로. 전혀 그러니까 10원 한 장 손해 보는 게 없는 거네요 고객은. 네. 그냥 일반 전혀 그런 선불로 먼저 가는 여행사 하는 것보다. 고객은 이것만 있으면 돼. 너 잘 보내는가 보자. 아. 약속대로 하는가 보자. 어허. 이 생각으로 여행 떠나면 돼요. 아니 어. 그 다른 여행사와 똑같잖아요. 뭐 네. 이제 여행자 보험 가입이나 그죠. 뭐 이런 네. 것들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 왜냐하면 우리는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어찌됐건 와. 죽이든 밥이든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아니 이 회사를 하여튼 뭐 관심이 아까 뭐 지사나 이런 것도 뭐 사업적으로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하여튼 방송 보고 문의가 좀 그러게요. 갈 것 같은데요. 그 지사 계약하면 내가 밥 사러 오겠습니다. 야, 아니 진짜로 느낌이 이게 구체적으로 또 저는 이제 책만 보고는 책에는 진짜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사업 비즈니스 이런 디테일한 여행에 관련된 네. 없고 그냥 우리 대표님이 살아오신 그것만 있어서 아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한 분이시다라고 제가 이제 느껴서 모신 건데 여행 얘기가 너무 이제 빨리 하고 싶고 지사도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 사업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주식 투자도 하고 싶고 또 시작됐다. 아, 이번 사업 괜찮을 것 같은데 일구야.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아까 가장 또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내 아이들이나 하여튼 사모님한테 뭐 10원 한 장을 네. 안 주신다. 남겨주지 않겠다. 야 이거는 진짜로 또 서운해하지 어마어마하게 않으세요? 또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과정 없이 지나갔어요. 네, 얼떨결에 마르고 다음에 가서 한 번 더 마르고 지금 한 5번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아이들이 큰 아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큰 애가. 고등학교 1학년 하나 딸에 있어요. 아직 좀 너무 어려서 모를 한 테니까. 20살 넘으면 돈 좀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애기의 머리가 네. 사업 마인드예요. 제가 야 나 이거 하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 따님께는 잘못된 지금 오. 걔가 국제학교 다니는데 지금 필리핀에 있거든요. 그 어학연수 다. 네. 예. 근데 그 우리 와이프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돈도 안 물려준다면서 이 차 하나 안 사줘. 아.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네. 사주시면 되죠. 네. 아. 이게 현실에서 잘해달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거는 그래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현실에 지금. 네. 예. 그 나중에 뭐 돈을 안 제가 봤을 때 벌어주시더라도. 우리 와이프도 원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딸내미도 원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아. 부족한 게 뭐 있어야만. 좋네요. 네. 공부해달라는 대로 다 그죠. 뭐 유학도 네. 시켜주고 네. 먹을 지가 거 다 해주는데. 못돼서 한다니. 네. 저는 하버드 대학 보내고 싶거든요. 지가 못 가서 한 그런 것이지 내 탓이 아니다 이거죠. 네. 네. 야. 못간 것도 아니 근데 따뜻하지. 진짜로 네. 저는 모든 요즘에 그 특히나 신문에 보면은 요즘에 그 맨날 그 롯데그룹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좀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집안이 형제가 싸우고. 뭐 풍지박산이고 전혀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재벌의 이런 삶이 너무 뭐 부모 형제도 없고. 그렇게 들고 네. 나서 그 말씀을 하셔야지. 예. 그 정도는 대만 사람들은 다 뭐 그러냐고. 네. 아니 일단 그런 끼고. 일은 일단 없으시잖아요 대표님은. 네, 예? 대신 그렇게는 네. 되고 싶어요. 아 그렇게는 되고 싶으시고. 그 정도의 예. 이치는 되고 싶고 네. 저는 지금부터 주장한 것이 단 1원도 물려주지 않겠다 이 말이니까 아. 세상에 다 그게 죽을 때 더 원해 없을 거 아니에요? 마음 풍족하고 네. 신격고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마음을 드셨다면 그게 정답일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이 바뀔까 봐서 지금 계속 주장하는 아. 거예요. 나중에 내가 딴 마음을 먹을까 봐. 아 벌써 이렇게 방송에 지금 하셨기 때문에 네. 이게 증거 자료로 나중에 네, 딴소리 네, 못 하세요. 네. 이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번씩 보세요. 때문에. 하여튼 오늘 야 정말 이 후불제 대한민국 최초의 여행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시고 앞으로 이제 10조가 아니라 100조까지 네,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하신 우리 박배균 대표님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모두 바로 회원 등록하십시오. 자.